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단기 하락 예상이 최근에 많아졌던 게 어떤 의미일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했었고요. 딥시크 사태가 발발했으며 관세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부쩍 비관적인 의견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도 모건 스탠리의 CIO 마이크 윌슨이란 분이 있는데요. 향후 3개월간 미국 증시도 약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별로 재미가 없는데 뭐 약간 조심해, 뭐 불가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귀에 와닿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분은요 별명이 월가의 족집게라고 하네요. 족집게가 자주 바뀌어서 그렇긴 한데 이분은 그래도 비관론자로 유명한데 그렇게 많이 오른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고 족집게란 별명을 얻었으니까 그래도 웬만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 같고요. 뭐 코인 쪽도 최근에 재미가 없다 보니까 매튜 하일랜드라는 애널리스트가 알트코인의 경우 작년 12월 수준까지 가격이 회복되기가 힘들다. 아주 잘해야 빨라야 4월경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관세 위협을 하고 있고 무역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20년도, 22년도에도 이거랑 내가 똑같은 거 본 것 같다. 이거 회복하는 데만 최소 2달은 확실히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거잖아요. 조정 중에 혹은 이제 뭐 하락장이 열렸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떨어지고 있는데 조심해 라고 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떨어지는데 조심해 너무나도 익숙하고 괜찮은 말처럼 들립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좀만 더 사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비합리적이고 너는 돈이 어디서 나느냐 막 이런 소리를 듣겠죠. 그러나 투자에서는요. 합리적인 말이 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똑똑한 분들이 오히려 코인 투자를 못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그 합리성이 우리의 돈을 갉아먹는 적이라 생각하시고 합리적인 말일수록 투자에서만큼은 불편해지셔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찝찝한 가운데 축제를 벌여야 될 만큼 굉장히 기분 좋은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기사를 조금 늦게 놓친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단기 지표를 굉장히 잘 맞춥니다. 반대로 잘 맞추는 우리의 아더 헤이즈가 최근에 돌아왔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이분과 1월 초까지만 해도 의견도 같았고 이 이유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1분기쯤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한 12월 말쯤에 이런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1월 7일에 나와서 1분기에 고점을 찍고 심지어 이유까지 똑같습니다. 유동성 확대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준과 재무부는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죠.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이 돼서 수입은 끊긴 상태에서 마이너스 통장 쓴다. 재무부의 TGA 요거 잔고 쓰고 영래포 끌어다 와서 1분기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틸 것이다. 그래서 이 수입은 끊겼지만 어느 정도 1분기에 그래도 뭐 소봉, 뭐 작은 봉우리나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요 정말 뭐 응아를 하고 나왔는데 뭐 뒤를 안 닦은 그런 굉장히 찝찝함을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어, 이분이 사실 단기를 굉장히 반대적으로 잘 맞춥니다. 이 정말 놀리는 게 아니라요. 뒤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들린 듯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특히 단기를 이렇게 반대로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이 좀 조정을 겪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차트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근데 최근에 천군만마가 왔다고 했었죠. 2월 4일경에 기사가 났는데요. 암호화폐 하락세 전통 금융위기 전까지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까지 거의 몰릴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연준이 돈을 풀 때가 기회가 올 것이다. 이 기사를 요약을 하면요.
일단 단기적으로 7만 불까지 빠진다고 합니다. 아니 1분기 고점 찍는다고 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말이 바뀌었네요. 7만 불 일단 30% 정도 빠졌다가 전통 금융이 붕괴 거의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 연준이 막 돈을 풀어서 25만 불까지 하반기 뒤로 갈수록 올라갈 것이다. 이분은 장기적인 건 기가 막히게 맞추고요. 머리 엄청나게 좋은 분입니다. 저보다 뭐 5배, 10배는 좋은 분이고 이런 데이터도 저보다 훨씬 잘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7만 불 간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인정을 하셨어요. 24년 9월 달에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요. 지난해 8개의 중요한 예측을 했는데 그중에 2개만 맞았다고 합니다. 인정한다. 성공률 25%면 이분의 반대로 하면 성공할 확률이 75%가 되거든요. 한번 제가 요거를 이더리움 차트에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떨어진다 해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가미하기 위해 이더리움 알트코인을 한번 차트에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정말 괴물처럼 놀라운 정말 신들린 타점을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이더리움 차트에서 나타내 보고요. 최신 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때 당시 제가 찝찝해했다는 그때 이거 코인니스 찾아보시면 다 기사 나옵니다. 1월 7일에 1분기에 고점 갈 것이다. 요때였네요. 볼록 나왔을 때 1분기 고점, 암호화폐,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이. 근데 고점은커녕 좀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12월 18일에도 나와서 자신 있게 이런 얘기, 확신을 한다. 제가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1월 20일 대통령 트럼프 취임식 때 비트코인이 대폭락을 할 것이다. 기억나시죠? 요렇게 쭉 빠졌을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떨어지니까 아마 더 떨어진다. 근데 제가 이 비트코인 차트는 가져오진 않았지만요.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은 1월 20일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때 대폭락은커녕 비트코인은 최고점을 기록했었다.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9월 18일 요때는요. 거의 최근 1년간 가장 떨어져 있을 알트코인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9월 18일 요때는요. FOMC 그 B컷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9월 18일에 하루 금리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 내일 할 것 같은데 만약 금리 인하 하면 급락이 나올 것이다. 암호화폐 폭락할 수 있다. 뭐 인플레가 많이 올라가고 지금 이거 페드가 실수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급락했나요? 단기적으로도 올랐고요. 장기적으로도 올랐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9월 6일 제가 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냐면요. 여기 블랙 먼데이 8월 5일과 9월 6일에 제가 이더리움을 둘 다 산 가격까지 기억을 하니까 초롱초롱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306만 뭐 7천 원인가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블랙 먼데이 때보다 가장 더 떨어졌던 알트의 최저점 이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비트코인 나 숏 포지션에 들어갔다. 나는 5만 불을 바라보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최저점에서 비트코인 숏을 때렸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이때도요 좀 떨어져 있었죠. 여기가 다 별로 안 좋았는데요. 특히 또 뭐 양봉이 일봉으로 하나 음봉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8월 28일에 이때는 금리 인하 이제 곧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투더문 달나라를 갈 것이다. 떨어졌는데 요 상황이죠. 근데 달나라 갈 것이다 했는데 단기적으로도 더 떨어졌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요때는 금리 인하 직전에 떨어질 거라고 하더니 이때는 금리 인하하면 달나라 간다. 근데 달나라는커녕 더 떨어졌네요. 그리고 요때 뭐 블랙 먼데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고 남들 다 장례식 분위기 때 이때는 뭐 오른다 내린다는 얘기 안 했는데 업계의 거물을 내가 알고 있는데 코인 업계에 큰 손이 지금 뭐 어떤 코인들을 매도를 하고 있다더라. 근데 그 큰 손의 이름은 내가 알려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뭐 놀리듯이 사실 이렇게 떨어졌는데 누가 뭐 거물이 뭐 팔고 있다 이런 소문을 하면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죠. 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더 있겠죠. 근데 제가 지명 관계상 가져오지를 못할 정도로 신들린 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최근에 2월 4일이었죠. 뭐 여기 어디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7만 불가 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계속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냥 여러분들의 뭐 상상에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부정적인 언론들이 증가를 하면요. 자연스레 다수가 특히 뭐 유튜브 댓글이나 트윗이나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 조회수를 포함해서요. 다수가 부정적으로 동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조심해. 당연히 동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런 걸 볼 때 오히려 희열을 느끼고 됐다. 잘 될 것 같은데, 조만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반대로 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21년도 1월 2일, 1월 4일, 1월 2일, 그리고 20년도 12월 말.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이건 외국 분들의 트윗인데요. 알트코인 시즌 없다. 무슨 소리냐? 뭐, 가베이지 쓰레기 나오고요. 알트코인 시즌 없어. 온리 비트코인 시즌이야. 뭐 다른 거 얘기도 꺼내지 마. 뭐 데드캣 바운스야 이런 거. 뭐 이랬었겠죠. 해외 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거 역시 21년도 1월 2일, 21년도 1월 3일, 1월 2일, 1월 3일.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팬데믹에 있는데 지금 뭐 무슨 알트 시즌 같은 소리 하느냐. 뭐 이런 시기였었죠. 근데 요때 1월 2일이 많았잖아요. 1월 2일을 제가 똑같이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 이더리움 차트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0년, 21년 크립토의 봄이었고요. 여름이었고 여기가 가을이었잖아요. 자, 그때 당시 상황입니다. 여기 21년도니까 이때를 정확하게 급등하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댓글이 있었잖아요. 21년도 1월 2일자로 이때 당시가 이게 굉장히 낮은 가격 같지만 그래도 79만 원이었어요. 이게 급등 직전의 가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제 뭐 몇 번 지인들은요. 이때 막차를 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는 것도 사실 용기입니다. 용기가 대단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봐서 이게 옳은 걸 알고 있었을 뿐이지 지금 보세요. 이게 2년, 3년을 이렇게 가버리고요. 심지어 뭐 요땐가 언제 제 기억에 이더리움이 9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전반 선생님이나 뭐 몇몇 분들은 뭐 9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샀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늦으신 분들이 9만 원 받는데 79만 원, 80만 원에 손이 갈까요? 거의 10배가 올랐는데. 근데 요때 사신 분들도 있어서 뭐 지금도 들고 계신 분도 주위에 있어요. 아무튼 이게 이제 뭐 79만 원 그렇게 극적인 악플이 많이 달려 있을 때 이제 뭐 최저점 뭐 이제 여기에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21년 4월에 5월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무려 541만 원까지 6배, 7배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상황,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최근에 뭐 조만간 이렇게 이더리움이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더 뒤에 이제 4분기쯤 26년 1분기까지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차차 상황이 나오면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려 하는데 아무튼 뒤로 갈수록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댓글이나 여론이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말이 언론에서 많이 나온다. 덩달아 좋아할 게 아니고요. 굉장히 불편해 하셔야 됩니다.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런 기분이 들어야 되고요. 뭔가 언론에서 자꾸 험한 말이 나오고 다수가 커뮤니티에 막 악플이 달리고 뭐 하면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사볼까? 이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반대로 하셔야 희열을 느끼고 실제로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 볼 텐데요. 어떻게든 우리는 다수와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더 환상적인 건 무관심할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필수 상황입니다. 필수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끼리도 또 경쟁을 해야 될 텐데,
한증막에서 오래 버티기 경쟁할 때 있잖아요. 오래 버티기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100명 중에 98명이 사우나 박차고 나갈 때 끈덕지게 버텨낸 2명 정도가 결국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